여러분 7강에서 우리가 레그 기반 챗봇, 기업용 챗봇 만들었잖아요. 보안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챗봇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글 파일 뭐 내규도 넣어보고 그리고 CAD 파일, 도면을 이제 메타데이터화해서 그리고 또 정보를 추출해서 벡터 데이터에 넣어놓고서 그걸 또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챗봇이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응답하도록 해보는 그런 실습을 우리가 함께 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되게 좀 이렇게 실증적이다, 이렇게 되게 실무에 뭔가 다 있는 느낌이 난다, 이런 뭐 느낌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시 실망을 한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7강에서 만든 챗봇은 행동의 경로가 이렇게 쫙 한 경로만 있었어요. 질문을 받으면 그다음에 문서를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생성을 한다. 사실 이게 좀 전부였고 이걸 좀 벗어나는 그런 좀 복잡한 행동은 하기가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4분기 실적 데이터 찾아서 올해 전략 제안서 초안까지 써줘,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질문을 해버리거나 하면은 사실 이 AI는 검색도 하고 수치도 뽑고 글도 써야 되는데 7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레그 챗봇만으로는 이런 복잡한 흐름을 처리할 경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단선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물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면은 그걸로 검색하고 답변 생성하고 요 방향이 역방향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는 그런 일직선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은 당연히 이런 식의 일직선 방향으로의 질문, 응답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많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8강에서는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1차원적인, 일직선적인 단방향 행동 방식이 아닌 정말 복잡하고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AI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3가지 도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랭체인, 랭그래프, 랭스미스, 이렇게 랭자 돌림 친구들 3가지 도구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내용이 좀 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 놓으시고요. 이 영상 보다가 중간에 끊고 다시 본다 하더라도 찾기가 훨씬 수월할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랑 뭐 댓글, 구독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잡도 계단 하나, 랭체인 어휘를 표준화하다. 자, 첫 번째 계단입니다. 여러분 7강에서 우리가 같이 코딩까지 곁들이면서 레그 설명할 때 어떻게 했나요? 프롬프트 직접 문자열로 만들고 API 직접 호출하고 응답받아서 처리하고 이거 다 손으로 했었죠. API는 쉽게 말하면 AI한테 일시키는 창구 같은 겁니다. 이 창구에 요청을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 그걸 의도적으로 제가 손으로 시켰습니다. 왜냐? 원리를 손으로 느껴봐야 이게 왜 불편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불편함이 보이셨다면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 이전 뿌리 강의에서도 뭐 불편하면 뭐 개선하고 그거 개선하고 또 한계가 있으면 그것도 해결하고 이러잖아요. 여기서도 마치 이걸 매번 새로 짜야 하나?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해결책이 나오는 거겠고요. 그걸 해결하라고 나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랭체인입니다. 이름부터 좀 뜯어보자면요. 랭은 랭귀지, 언어이고 체인은 여러분 체인 고리, 연결, LLM과의 언어 연결 도구라는 뜻입니다. 랭체인을 한 줄로 정의하면요. LLM과 대화하는 표준 부품 공급소 입니다. 우리가 AI랑 일을 하려면 공통적인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랭체인이 그 공통 언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우리 뿌리강의 1, 4강에서 봤던 라이브러리처럼요. 구체적으로 뭘 해주느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7강에서 프롬프트를 만들 때 코드 안에 변수를 직접 끼워 넣는 방식으로 매번 문장을 조합을 했어야 했습니다. 뭐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 항상 가면 양식 같은 게 있죠. 양식 1번, 뭐 24번 이런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에 미리 칸이나 항상 쓰여질 어떤 뭐 단위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고 거기다 우리가 숫자만 이렇게 채워넣죠. 이 프롬프트 템플릿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모델 연결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쉽게 말하면 어떤 AI 모델을 쓰든 제미나이를 쓰든 클로드를 쓰든 젠마를 쓰든 GPT를 쓰든 어떤 모델을 쓰든 내 코드는 똑같다 이거예요. 즉 그 연결하는 부위 같은 되게 무슨 모델을 쓰는지에 따라서 연결할 때의 그 코드 작성이 방법이 다를 건데 그것을 추상화했다. 즉 연결고리를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옅게 추상화함으로써 대충 이렇게 뭔가 끼워도 맞는 상황? 이런 걸 좀 상상해 보시면 왜 추상화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게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 추상화라는 단어 자체가 개발씬에서 흔히 있는 단어들입니다. 추상화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추상화가 되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굉장히 유연해지죠.
특히 이런 식으로 모델이 몇 달마다 뭐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럴 때마다 코드를 계속 바꿔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런 유연함,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을 유연하다, 코드가 유연하게 작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체인, 연결입니다. A 작업 끝나고 B 작업, B 작업 끝나고 C 작업, 이 흐름을 한 번에 묶어서 연결해서 짠 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 묶음을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랭체인입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시나요? 뭐 그렇게 아까 말한 그 단방향 직선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맞아요. 아직 이 랭체인까지는요, 아까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방향 파이프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 상황은 아닙니다. 역시나 체인이기 때문에 A 다음에 B, B 다음에 C,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잡도 계단 2, 랭그래프, 제어 흐름을 설계하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여름이라서 밖에 걷다 보면 엄청 덥죠? 더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이 되게 자주 마르거든요.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물 하나 사서 물 들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에요. 뭔가 오래 걸을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근데 제가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려고 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저한테는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없네, 그냥 가야지. 두 번째는 편의점 근처에 또 어디 있어,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저기 편의점 있다, 절로 가서 해야지. 뭐가 더 지능적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이 첫 번째가 우리 7강에서 본 레그만 있었을 때, 단일 에이전트 단방향 파이프라인이었을 때의 방식입니다. 질문? 찾아봤는데 없어. 몰라요. 끝. 편의점 물 없어, 안 사. 끝. 근데 진짜 현실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네이버 지도라도 찾아가지고 근처에 편의점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서 물 새로 샀죠. 그 단방향이 진행되다가 뭔가 막히면은 다시 무언가를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현실 세계에서 우리와 닮은 AI가 되는 거예요. 이걸 코드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7강에서 배웠던 코드에서는 코드의 진행 방식이 검색했는데 답 없다, 몰라요,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랭그래프를 통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검색했는데 답 없다, 검색어가 잘못됐나? 다시 해보자. 요걸 반복하는 루프로 돌고, 그래도 없네? 웹 검색 툴 써보자. 답 찾았다. 완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보이실까요? 이 루프, 반복하는 루프와 분기, 이게 지능이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랭그래프입니다. 랭그래프는 제어 흐름, 컨트롤 플로우 설계 도구입니다. 개념 두 개만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노드와 엣지예요. 그래프 뷰에서 점과 선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방식의 화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노드는 점, 엣지는 선이거든요. 한번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노드는 작업 단위입니다. 검색한다, 판단한다, 도구를 쓴다, 답변을 쓴다, 이런 것들이 각각 하나의 노드입니다. 반면 이 선, 엣지는 이동 경로예요. 이 노드에서 저 노드로 가는 이런 길이죠. 그리고 엣지의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검색 결과가 충분하면 답변 쓰는 노드로 가고, 부족하면 다시 검색 노드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요. 이게 루프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실효성 있게 사용하는 에이전트는 이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AI 네이티브함이 중시되고, 그리고 AX, 기업의 AX가 중시되는 요즘에는요, AI를 응용하는 게 아니라 AI팀을 운영하는 매니저가 돼야 된다는 말 굉장히 많이 떠돕니다. 랭그래프는 이 AI팀의 업무 매뉴얼, 즉 플로우 차트를 짜는 도구예요. 자, 그럼 우리가 랭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바이브 코딩으로 업무 자동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랭그래프 써줘, 뭐 이러면 되는 건가? 그럼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직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엔터프라이즈 같이 모든 게 좀 증명되고 확실해야 되는 게 아닌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좀 많이 외면받는 도구입니다. 왜냐면 눈에 좀 잘 안 띄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AI 기능을 뭔가 계속 운에 맡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복잡도 계단 셋, 랭스미스, 블랙박스를 해독하다. 자, 이런 상황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랭그래프로 멋진 AI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날 고객이 연락이 옵니다. 이 답변이 되게 이상하게 와요. 여러분 어디를 어떻게 보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프롬프트가 문제인가? 검색 단계에서 이상한 문서를 가져오나? 아니면 저기 껴둔 저 모델이 중간에 뭔가를 잘못 판단하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최종 결론을 내는 파싱이 이상하게 되나? 어디가 틀렸는지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가 문제였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사실상 찾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뭐 물론 이걸 만든 장본인이라서 평소에 그냥 뻘쩍지근하게 저게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요 사실상 찾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이걸 디버깅을 하겠다고 중간중간에 파이프라인마다 중간중간에 노드 엣지마다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야 근데 잠깐만 거기서 무슨 얘기 하는지 여기다가 프린트 찍고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해도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많아서예요 그게. 이 완전 블랙박스죠. 이 AI 시스템 하나가 블랙박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랭스미스입니다. 랭스미스는 가시성 레이어, 비저빌리티 레이어입니다. 비유하면요, 여러분 AI 시스템에다가 CCTV를 달아주는 거예요. 모든 노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문서를 검색했는지, 프롬프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델이 뭐라고 중간 판단을 내렸는지 다 기록, 트레이싱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나중에 이 역추적을 해가면서 여기서 틀렸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형상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모델의 변경 또는 구성의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성능의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프롬프트 살짝 바꿨더니 아니면 모델 하나 어떤 걸 바꿨더니 성능이 올라갔나 내려갔냐, 성능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판단은 랭스미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없이 감으로만 운영하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성과, 수익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랭체인, 표준화된 부품, 랭그래프, 제어 흐름 설계, 랭스미스, 시스템 가시성 이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 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각 악기가 제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듯이 여러분 하나의 어떤 현실 세계에서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요소 업무들의 협주가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람 같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또 모든 AI 에이전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좀 의무감, 책임감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항상 세 개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모든 프로젝트에 거창한 스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API 한 번 호출해가지고 끝낼 그런 일에다가 랭그래프까지 붙이는 건 낭비이고요. 복잡한 도구를 항상 모든 거에 붙인다고 해서 실력 있는 개발자가 아니겠죠. 실력 있는 바이브 코더가 아닐 거고요. 언제 필요한지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일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반복적으로 루프가 돌아야 된다거나 특정 어떤 조건에 의하면은 또는 어떠한 특정 조건에 의해서 역시나 분기가 돼서 이런 경우엔 저 일을 해야 되고 저 경우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뉘는 일을 우리가 만약에 오케스트레이션 통해서 자동화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랭체인, 랭그래프, 랭스미스가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는 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가상의 실전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상상 시나리오를 전달드려 볼게요.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세무법인에서 AX 기업 내재화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곧 가질 예정이에요. 지금 가지진 않았는데 그게 마침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세무법인이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맥락을 상정해 놓고 이 세 가지 도구 랭체인, 랭그래프, 랭스미스를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참고로 여러분 그 세무법인에서 제게 의뢰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각색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 먼저 좀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무 상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고객이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이번에 자녀한테 건물 증여하려는데 세금이 어떻게 돼요? 부럽죠? 네. 이때 담당 세무사가 해야 하는 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행세법에서 증여세 관련된 조항을 찾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고객이 작년 또는 언젠가 이미 증여한 이력이 있는지 누적 증여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뭐 세무사 같은 경우는 뭐 도메인을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법령집까지 뒤집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분들은 세무사보다는 그 기업에서 그 회사에서 기장이라든지 이런 거 실무를 좀 담당하는 분들이 한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법령 뒤지고 고객 파일 열어서 까보고 이러려면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평상시에 원래는 기장 치려고 있는 직원인데 고객이 물어본 거 답하려고 막 찾아보다 보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 날려먹는 게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걸 AI로 바꿔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그 챗봇, 단순 챗봇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세법 검색도 해야 되고 고객 이력도 봐야 되고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도 해야 되잖아요. 즉 루프와 분기가 필요한 순간이 됐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스텝 1.
데이터 연결 설계, 랭체인의 역할 부분입니다. 데이터 소스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세법 원문 데이터베이스고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문서들을 7강에서 취업규칙 한글 파일 벡터를 이렇게 넣었던 것처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벡터DB에 넣어줍니다. 두 번째는 고객 이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고객별 과거 상담 내역, 과세 이력, 진행 중인 신고건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랭체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중간에 세법 문서가 개정되거나 모델을 교체를 하더라도 구조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우리 해당 한 줄만 이런 식으로 교체할 부분은 왜요? 추상화가 돼 있으니까 간단히 고쳐주면 되게끔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판단 흐름 설계, 랭그래프의 역할 부분입니다. 이제 랭그래프로 AI가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일지 흐름도를 짜봅니다.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쉽게 설계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노드를 우리는요, 그래서 질문 분류. 이게 증여세냐, 소득세냐, 법인세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 노드는 세법 검색입니다. 해당 세법 조항을 벡터DB로 가져오고요. 세 번째 노드, 고객 이력 조회예요. 이 고객의 과거 이력을 불러옵니다. 네 번째 노드, 판단입니다. 세법 조항이 충분한가, 고객 이력이 연관이 있나, 여기서 부족하면 다시 세법 검색 노드로 루프, 충분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섯 번째 노드는 답변 생성을 해서 최종 답변을 만듭니다. 여러분, 비개발자로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뭔가요? 플로우 차트를 직접 그리는 겁니다. 손으로요. 증여세 관련이면 이 DB 먼저, 고객 이력 보고 부족하면 다시 검색해라 라고 하는 이 논리는 코딩 지식이 없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발자는 그걸 코드로 옮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바이브 코딩으로 이걸 옮기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니터링과 개선, 랭스미스의 역할입니다. 세무 답변에서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이 시스템이 어떤 세법 조항을 근거로 답했는지 반드시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 답변 근거가 뭐예요? 고객이 직접 이럴 필요는 없겠죠. 우리 기장 치는 분들이 또는 세무사님이 이거 왜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거야? 라고 하면은 이 랭스미스를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검색했고 이 고객의 2023년 사전 증여 이력을 참고했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감사, 어딧. 이 오딧이라고 하는 거 매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감사 로그, 회계 감사할 때 그 감사예요. 로그가 자동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비개발자이지만 도메인 전문가로서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관여를 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오너십입니다. 어떤 세법 문서를 넣을지, 고객 이력 중 어떤 필드를 AI에게 보여줄지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개발자는 데이터 주세요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 데이터 넣으면 쓰레기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7강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데이터를 잘 정제하고 준비하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너십이 된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두 번째는 플로우 차트 설계입니다. 스텝 2,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보여드린 그 흐름도가 있었잖아요. 그걸 그리는 건 코딩 없이도 할 수 있죠. 질문 분류 먼저 하고 세법 검색하고 고객 이력 참조, 부족하면 루프 돌아라 라고 하는 이 업무 논리를 정의하는 게 비개발자 도메인 전문가의 핵심 역할이자 역량이 될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개발자도 못 짜요. 그래서 지금 도메인 전문성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씨앗 평가 셋 관리입니다. 이 세무질문 100개를 직접 만들고 모범 답안도 미리 다 붙여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 셋이 되는 거죠. 왜 우리 가끔 가다가 모델별로 기능 싸움, 컴피티션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1등이고 뭐가 2등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뭐 GPT는 뭐가 제일 1등인데 뭐 클로드에 비해서는 이게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 바이브 코더로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만 확실하다면 지금 그 위에 여러분들이 이 뿌리를 얹어서 가게 된다면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기반으로 진짜 현실적인 자동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막 코드 보여드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흥미를 잃으셨을 수도 있는데 전 이번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AX라고 하는 부분들, 자동화라고 하는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을 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좀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이 없잖아요. 도메인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능력은 훨씬 더 꽃이 필 겁니다. 시스템 설계, 논리적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릴 줄만 알면 되고 플로우 차트를 연결만 지을 줄 알면 우리 이제 바이브 코딩이 해주는 시대잖아요. 정말 여러분 도메인의 그 잠재력 맥스로 한번 바이브 코딩과 만들어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러분 이 8강을 끝으로 해서 이 뿌리 강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1, 2, 3, 4강 그리고 5, 6, 7 오늘에 이른 8강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웹 개발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AI에 대한 지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전달드리는 강의로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요. 제가 다음 또 어떤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이 뿌리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게 좀 칠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음에는 이 뿌리 강의를 한번 칠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영상도 생각을 해봤고요. 좀 다양한 영상, 다양한 강의들 여러분들에게 도움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강의도 제가 한번 준비를 잘해서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뿌리 강의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강의 시리즈로 인사드릴 수 있는 양 실장 되겠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뿌리 깊은 지식은 이 AI 시장의 혼란함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